안녕하세요, 여러분.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많이 먹었을 때 간이 상할 수 있을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영상을 오늘 이제 처음 찍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간독성의 우려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쉽게 결론을 말씀드려서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결론은 그래요. 비타민이나 그 영양제를 먹어서 간이 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게 100%는 아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간 독성에 우려가 있는 것들을 제가 몇 가지를 꼽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비타민 B, C 그가 수용성 비타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타민 고용량 요법을 주창하는데 그 비타민 B하고 C는 제가 굉장히 많은 용량을 사람들한테 권하거든요. 그 이유가 비타민 B, C는 간독성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간세포를 살려요. B, C 둘 다. 그래서 간 경화가 있는 분들도 반드시 B하고 C는 특히 비타민 C는 고함량으로 드시고 간 경화가 있으시면 비타민 B를 이제 활성형으로 드시는 게 좀 좋기는 할 텐데 하여튼 비타민 B는 꼭 먹어야 돼요. 그냥 비타민 활성형이 아니라고 해서 간에 독성이 있고 하진 않고 오히려 간에 도움이 많이 돼요. 간세포를 살리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한 가지 이게 지금 종군당에서 나온 밀크시슬 200ml 함유되어 있는 간장약인데요. 여기에도 밀크시슬 밑에 비타민 B군 복합 처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 약국에서 그러니까 밀크시슬은 이제 식약처에서 그 간 수치 정상화 작용도 있고 간세포 재생 작용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인정이 돼 있는 의약품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도 밑에 비타민 B군 복합 처방이라고 해서 B가 조금 들어가 있는 이유가 간세포 재생작용에는 반드시 B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B로는 부족하고요. 반드시 이런 거를 실리마린 이런 거를 먹을 때 간장약을 먹을 때 B 고함량 그 다음에 비타민C 고용량 요법도 꼭 같이 하시는 것을 오히려 권하거든요. 그러니까 B하고 C는 간독성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C 같은 경우에는 간독성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그 산화 작용 그러니까 활성산소 이런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리고 간세포가 그런 활성산소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꼭 필요하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B 중에서 B3번이 문제가 되는데 B3번이 나이아신, 니아신, 니코틴산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품에는 니코틴산 아미드 이렇게 들어있어요. 니코틴산 아미드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영양제에는 비타민 B3를 니코틴산 아미드라고 해놨거든요. 근데 해외에서 직구를 하든지 어떤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먹는 B3번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그게 니아신이라는 거예요. 니아신, 니코틴산, 나이아신 이게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말인데 그곳은 간독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간독성이 확실히 있다 또 이렇게 말도 못해요 사실은. 근데 저희 그 약사들이나 또 의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일반인들도 간독성이 있었다라는 보고만 있어도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비타민 B3, 니아신이 간독성이 좀 우려된다 뭐 이 정도로 말하는데 그것도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제품에는 없어요. 비타민 B 영양제는 니코틴산 아미드로만 들어있거든요. 근데 니코틴산 아미드는 간독성 보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로 전체 비타민 B와 C는 간독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타민 중에서 이제 간독성을 좀 우려할 수 있는 거 그나마 우려할 수 있는 게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지용성 비타민은 A, D, E, K가 있거든요. 왜 이거는 간독성을 우려하냐면 간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과잉증이 올 수 있는데 그 과잉증이 간독성인 거예요. 간독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A 고함량이 거의 없어요. A가 들어있는 영양제 자체가 거의 없고요. 그나마 들어있어도 많이 들어있지를 않아요. 여러분 루테인 들어있는 눈 영양제 있잖아요. 그게 안에 비타민 A가 700 마이크로가 들어있다고 되어 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눈 영양제로 추천해 드린 적이 있는 헬시큐 신일제약의 헬시큐가 비타민 A가 4000 단위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 4000 단위 들어있는 거 제가 아무한테나 권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눈 영양제로 먹었을 때 효과가 있는 분은 계속 드셔도 그 용량에서 간독성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네, 효과가 없이 막연하게 비타민 A를 계속 드시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효과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 비타민 A가 몸에 잘 맞고 몸에서 소모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걸 먹어도 어떤 뚜렷한 효과가 없다 할 것 같으면 한 2달이나 석 달을 먹고 끊든지 아니면 쉬었다가 먹든지 이렇게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토코페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타민 E가 토코페롤이잖아요. 제가 마그네슘을 권할 때 마그네슘 제품 안에 토코페롤이 들어있는 것을 주로 권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일반 의약품으로 나와 있는 약국 제품의 토코페롤, 그 마그네슘 제품 안에 들어있는 토코페롤은 500단위거든요. 500단위는 굉장히 함량이 낮은 거예요. 그게 몸에 들어가서 항산화 작용이 있고 근육을,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작용이 있어서 제가 권했는데, 그걸 이제 마그네슘 제품에 보면은 그걸 하루 2알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알 먹으면 1000단위잖아요. 마그네슘은 본래 저함량에서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한 알만 권하는데, 만약에 어떤 분이 2알을 드셨다 그러면 매일 1000단위를 먹잖아요. 매일 1000단위를 먹어도 토코페롤로 인해서 간독성이 나타날 염려는 거의 제로예요. 없어요. 토코페롤은 매일매일 몸속에서 소모가 돼요. 쌓여, 그렇게 간에서 오래오래 많이 축적돼서 쌓일 만큼 되지는 않아요. 제가 예전에 그게 어느 만큼 쌓였을 때 그 간독성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수치를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 보고 나서는 그냥 잊어버렸어요. 왜 잊어버렸겠어요? 거의 우리한테는 일어날 가능성이 제로인 고함량이었어요. 아무리 먹어도. 그래서 제가 잊어버린 거였고, 그 다음에 요즘에 비타민 K 얘기하잖아요. K가 이제 혈관 청소에 좋다라고 먹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좋다 나쁘다 말씀을 드리지를 못하겠고, K 같은 경우에도 그 지속적으로 계속 먹었을 때는 이 간에 저장이 되니까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여러분, 비타민 D도 마찬가지고, 비타민 D 같은 경우에 요즘에 이제 병원에서 주사를 많이 놓잖아요. 어마어마한 고함량 주사를 놓더라고요. 이제 먹었을 때는 흡수율이 50%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D를 먹어야 이제 뭐 골다공증 이런 거 예방된다, 뭐 우울증 이런 데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쓰는데, 여러분 그거 비타민 D요, 상당히 이게 저는 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지금 거의 모든 사람들이 D가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D를 먹을 때 좀 조심하시라고 오히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확실한 기준은 먹었을 때 효과를 본 사람들만 계속 드시라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데 고함량을 계속해서 먹든지 고용량 주사를 계속해서 맞는 것은 좀 재고를 해봐야 돼요. 비타민 D가 이렇게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거 얼마 안 됐고요. 제가 비타민 요법을 하던 20년 전만 해도 비타민 D는 먹으면 큰일 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설이 뒤집혀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간에 저장이 된다라는 것은 확실하고, 지금도 제가 비타민 D를 드렸을 때 비타민 D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제가 가끔 만나요. 그걸 먹었을 때 거부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간독성이랑 관련해서는 지용성 비타민 A, D, E, K의 경우에는 효과를 점검하시면서 드시라. 막연하게 효과도 없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주사를 맞든지 먹는 것은 좀 재고를 해보시고 중간에 휴지기를 좀 두시는 거 생각해 보시라. 근데 이것들이 나타낼 수 있는 간독성도 극히 미비하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외에 여러분, 정말 간독성, 진짜 간독성을 얘기할 것은 아미노산이에요. 그리고 일부 그 비타민 영양제가 아니라 그 다이어트 목적으로 먹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 마황이 들어간 제품이 있고, 또 다른 어떤 식물 성분인데 간독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 다이어트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이어트 제품을 가지고 비타민 영양제라고 하진 않으니까, 저는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간독성을 가지고 비타민 영양제가 가진 간독성이라고 같이 포함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앞뒤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간의 건강을 유지할 때 비타민 B, C가 꼭 필요한데, 오히려 막연하게 그런 비타민 영양제에 그 다이어트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독성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해버리면 괜히 일반인들에게 비타민에 대한 거부감만 주어서 오히려 필요한 비타민 섭취를 방해하는 결과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말씀을 안 드리고 싶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너무 사람들이 다
똑똑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학식이 넘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제가 정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된 거고요. 이제 아미노산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아미노산은 여러분 기름처럼, 그러니까 오메가3나 감마리놀렌산이 기름이잖아요. 이 기름이 효과가 정말 확실하거든요. 꼭 먹었을 때 의약품처럼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의약품처럼 부작용도 있어요. 그 오메가3를 먹겠다고 해서 산패된 오메가3를 잘못 먹게 되면 큰일 나거든요. 감마리놀렌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감마리놀렌산은 함량이 대부분 낮으니까 순수 감마리놀렌산만 들어있는 제품이 없으니까 그거를 다량으로 먹게 되면 염증이 생겨서 제가 그 염증을 막기 위해서 또 오메가3를 먹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기름이 상당히, 그러니까 극과 극이거든요. 확실히 먹으면 너무 좋은데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것, 이 기름이. 그런데 아미노산이 딱 그래요. 아미노산이 여러분 간독성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기 많이 먹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 그 고기가 왜냐면 단백질이고 그것이 몸에 분해되었을 때 아미노산이 되니까 결국 아미노산 이야기는 고기 이야기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저탄고지 하시는 분들 있죠.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그 혈당을 잡으려다가 잘못하면 사람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기본적인 칼로리 있잖아요. 그게 혈당이잖아요. 우리가 탄수화물로 그 혈당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너무 혈당이 높으면 탄수화물 양을 줄일 수는 있는데요. 설탕이나 탄수화물 양을 줄일 수도 있는데 탄수화물을 끊어버리고 그냥 단백질과 지방으로만 칼로리를 섭취한다라는 것은 길게 가면 큰일 나는 것 같아요. 그게 그 단백질의 독성을, 아직 단백질의 독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연구된 바가 없어요. 없지만 이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독성이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거든요. 여러분 단백질을 과잉으로 섭취해서 잘못된 사람들이 통풍 환자예요. 그 관절이 어마무시하게 아프게 되는 통풍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제 영상 중에도 통풍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있는데 그게 단백질 독성의 증거예요. 그리고 암 환자도 본래 그 단백질을, 물론 이제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하다 보니까 체력이 딸려서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식물성 단백질을 먹는 게 좋거든요. 버섯이라든지 이렇게 효모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하죠. 동물성 단백질이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그 독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 능력이 있는데 건강하지 못한 연약한 사람들이 고기를 먹으면 이렇게 몸이 많이 망가져요. 그런 것은 대체의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거의 다 이렇게 감지하고 계실 것이라고 믿어요. 저탄고지를 아주 지지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에 대해서 또 다른 할 말들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그분들의 의견은 또 그분들의 의견이고 제 의견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단백질이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백질 중에서 이제 아미노산 얘기를 했을 때 페닐알라닌, 티로신, 트립토판, 뭐 또 바카스에 들어있는 타우린 이런 것들이요. 효과가 상당히 좋거든요. 페닐알라닌 같은 경우에는 진통제로도 쓰고요. 그게 우울증에도 효과가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타우린 여러분 바카스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겠어요? 그게 피로회복제죠. 그리고 트립토판, 그게 세로토닌의 전구 물질이에요. 세로토닌이라는 게 우리 몸속에서 그거 마음을 안정시키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 약물 중에 세로토닌을 응용한 약물들이 정신과 치료약제로 지금 나와 있을 정도거든요. 근데 그 전구 물질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미노산을 먹었을 때 우리 정신 신경계에 굉장히 확실한 어떤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그 확실한 효과인 것만큼 확실한 부작용들이 있다라는 건데 그 부작용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이 영양제는 괜찮지만 아미노산은 조심하셔야 된다. 극량으로 적게 드셔야 된다. 이 말씀까지 오늘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긴 영상 다음에 부족한 부분 보충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